오늘 영상에서는 연금소득하고 이자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종합소득세 납부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한 분이 계산을 요청하신 건인데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사례를 정리해 보면요.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연간 2,400만원 있는 직장인이 이자소득이 연간 2,100만원 있고 연금소득이 연간 3,600만원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까지가 구독자님이 공유해 주신 내용이고요.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추가로 몇 가지 정보가 더 있어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임의로 금액을 설정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 세액공제 금액은 100만원이라고 설정해서 적용해 볼 건데요. 이 공제들은 세금을 신고하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들이라서 실제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들을 정확히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금액들이 얼마로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이 부분 꼭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세 가지 소득은 모두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는데요.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은 연말정산 때 납부된 세금이 있을 거고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으니까요. 실제 본인 세금 계산할 때는 이렇게 이미 납부된 세금도 잘 확인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미 납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모두 빼주게 돼서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게 되니까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종합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합소득세 계산은 지금 보시는 이 흐름대로 계산해 나갈 건데요. 종합소득세 계산은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번에 신고할 각 종류별 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해서 구해야 하는데요. 사례의 경우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에 대한 각각의 소득금액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각 소득별 소득금액은 단순히 해당 소득의 연간 총수익금액을 더하는 게 아닌데요. 각 소득마다 총수익금액에서 해당 소득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소득금액을 새로 구해서 더해줘야 합니다. 먼저 근로소득금액부터 구해보면요.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난 연말정산 때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는 건데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보면 근로소득 금액이 찍혀 있습니다. 이 근로소득 금액은 회사에서 받은 총 급여액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근로소득 공제표에서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빼주고 남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사례의 경우 2,400만원이 총 급여액이라고 하면 근로소득 공제표에서는 1,500만원에서 4,500만원 구간에 해당하니까요. 계산해보면 근로소득 공제 금액은 885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총 급여액 2,400만원에서 빼주면 1,515만원이 되는데요. 이 금액이 종합소득세 계산 때 다른 소득들하고 합산될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연금소득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을 확인할 때는 우선 이 연금소득이 어떤 종류의 연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똑같은 연금소득 3,600만원이라도 공적연금 수급액인지 사적연금 수급액인지 아니면 둘이 섞여 있는지 등등 이 연금소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계산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이 부분을 먼저 꼼꼼히 체크해야 하고요. 여기서는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연금소득은 전액 국민연금 수급액이라고 할 거고요. 이 수급액은 2002년 이후에 불입했고 100% 소득공제를 받은 불입액에서만 발생한 연금 수급액이라고 해볼 건데요. 그러면 연금소득 3,600만원이 모두 연금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총 연금액이 되는 거라서 얘기가 간단해집니다.
만일 3,600만 원 속에 2001년 이전에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수급액도 있고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불입액에서 발생한 수급액도 있다면 이런 수급액은 모두 3,600만 원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총연금액을 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총 연금액이 3,600만 원이면 연금소득공제표에서는 1,400만 원 초과 부분에 해당하니까 해당 공식으로 연금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 보면 연금소득공제 금액은 850만 원이 나오고요. 이 금액을 총 연금액에서 빼주면 연금소득 금액은 2,750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이자소득 금액인데요. 이 이자소득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인 걸로 보겠습니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특별한 공제나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자소득 총 수익 금액이 바로 이자소득 금액이 됩니다. 이제 사례의 경우에 대한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모두 구했는데요. 정리된 내용에서 보면 이자소득이 2,100만 원이 돼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황인 것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돼서 특별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계산 과정에서 산출세액을 구하는 과정까지를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교과세라는 방법에 따라서 산출세액을 구해야만 하는 건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과세 방식에서는 우선 기본세율로 과세할 때의 세금 산출세액을 계산해 두고요. 다음으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했을 때의 세금 산출세액을 계산해서 이 두 가지 산출세액 금액 중에서 산출세액 금액이 더 큰 쪽을 선택해서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한 산출세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비교과세 방식으로 사례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세율로 과세할 경우를 보면요.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경우의 세금 계산 과정은 다시 둘로 나뉘어지는데요. 우선 금융소득 중에서 2천만 원까지는 14%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따로 계산해 주는데요. 계산해 보면 280만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금액들하고 금액을 모두 합산해주고 이 합산한 총 소득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해줍니다. 일단 소득금액 합산을 해보면 근로소득금액 1,515만원, 연금소득금액 2,750만원, 그리고 이자소득금액 2,100만원에서 2천만원을 빼준 100만원만 합산하면 총 소득금액은 4,36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총 소득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을 이용해서 세금을 구하는데요.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에 대입해서 산출세액까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은 4,365만 원이고 소득공제는 앞에서 정했던 대로 300만 원으로 하고요.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 금액은 4,065만 원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해당하는 세율을 선택하면 4,065만 원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에서 보면 세율 15% 구간에 해당하니까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해주면 산출세액은 48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다시 기본세율 계산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총 소득금액 4,365만 원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어줍니다. 이제 여기까지 기본세율로 과세할 경우의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준비는 다 끝났고요. 구해진 두 가지 금액을 합해주면 763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금액이 기본세율로 과세했을 때의 산출세액입니다. 이제 다음은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했을 때의 산출세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계산이 둘로 나뉘는데요. 우선 금융소득은 전액을 따로 떼서 14%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이자소득금액 2,100만원에 대해서 14% 적용하면 294만원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자소득을 뺀 다른 소득금액들만 모두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요.
근로소득 금액, 연금소득 금액을 합산해 주면 4,265만 원이 되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요. 종합소득 금액의 4,265만 원, 소득공제에 300만 원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965만 원이 되니까 이번에는 세율 15% 구간에 해당하게 되고요. 산출세액은 46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원천징수세율로 산출세액을 구하는 화면에서 방금 구한 값을 적용해 주고요. 이제 두 금액을 합해주면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은 76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비교과세에 필요한 산출세액들을 모두 계산했는데요. 이제 둘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최종 산출세액으로 선택해 주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기본세율로 구한 금액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되게 됩니다. 이제 산출세액은 구해졌으니까요. 다음으로 세액공제 항목들을 모두 적용해 주는데요. 앞에서 세액공제는 100만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100만원 적용해 주고요. 그리고 기납부세액을 적용해 줍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연말정산 때 납부했던 세금이 있고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이 있으니까요. 이 금액들을 모두 합하면 총 394만원인데요. 이 금액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이 기납부세액을 적용해 주면 결론적으로 최종 납부할 세액은 269만 7,5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사례 계산 결과는 계산 과정에서 임의로 설정했던 조건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 때문에 문의하셨던 구독자분이 실제로 신고하게 되면 납부할 세금 금액이 많이 달라질 텐데요. 특히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최소 금액 정도로 설정됐던 거니까 실제 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계산 과정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 종합소득세 계산을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